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분명한 하루였습니다. 어제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국의 웃고 미국의 운 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4%대로 올랐다는 금리 공포가 맞붙으면서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방향성 베팅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장이었는데요. 지수 보시면 코스피가 0.62% 올라서 2,427.8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56% 하락해서 787.1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이날 4,795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4,043억 원, 기관이 90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대거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개인 이날 3,284억 원어치 사자세를 보였는데 다만 기관이 2,292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641억 원을 매도해서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이날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2차 전지주죠.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29% 올라서 종가 53만 5천 원이었고요. 삼성 SDI가 2.01% 올라 종가 71만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 금리가 뛰자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2%, 1.92%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종가 20만 6천 원, 카카오는 6만 1,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도 대체로 내림세였는데요. 보시면 에코프로비엠과 LNF,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관련주 낙폭이 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15만 9,700원이었고요. LNF가 4.39% 하락해서 25만 5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3.68% 떨어져 종가 27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카카오게임즈가 2.54% 하락하며 4만 7,900원이었고요. 펄어비스도 하락했습니다. 펄어비스의 경우에 4.12% 내림세로 종가 4만 3천 원이었습니다. 게임주들의 하락세도 짙은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SM은 이날도 0.31% 올랐는데요. 종가는 12만 8천 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구와 철강, 석유와 가스, 화장품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가구 업종에서는 한샘이 공개 매수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한샘 주식 총 1,000억 원어치를 시장에서 주당 5만 5천 원에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 19.73% 급등해 종가 5만 3,700원이었습니다. 또 철강과 화장품 업종은 중국의 양회 개막을 앞두고 중국이 대규모 부동산과 내수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또 이 영향으로 국제 유가 역시 상승하며 석유와 가스 업종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자동차 업종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2월 기준으로 차를 역대 가장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에 1년 전보다 9.6% 오른 6만 1,252대를 팔았고요. 또 기아 같은 경우에도 6만 859대를 팔아서 전년 대비해서 23.7% 오른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연초에 제시한 판매와 수익성이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다소 공격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번 1, 2월 판매를 통해서 이 부분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걸 입증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은 부진한 수출 속에서도 살아남은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내린 1,315원 6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양회가 내일 개막하죠. 이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회와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양회를 통해서 기초체력 재정비 방침을 밝힐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인프라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는 가전 쪽 예의주시하시고요. 또 중국 쪽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산업군이죠. 5G나 통신, 데이터 센터 같은 과학기술, 그리고 신에너지 업종. 다음으로 리오프닝 정책으로 일상회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음식료, 여행, 면세 업종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양회 이후에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과거 데이터를 쭉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에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 늘 반복돼 왔습니다. 일단 2004년쯤에 조선과 기계업종이 시장 상승과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2009년에서 10년 시장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에 차화정 기억하실 겁니다. 자동차와 정유학 섹터가 지수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다시 떨어졌다가 턴하는 구간에 화장품과 헬스케어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익 추정치가 뚝 떨어졌다가 턴하는 이 시기에 2차 전지주가 최근에 시장 상승을 끌고 갔는데요. 다시 최근에 경기가 뚝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반등 사이클에는 어떤 주도주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KB증권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 정책에 친환경을 주목하자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크게는 폐배터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규정이 이번 달에 공개가 되겠는데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 광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미 국가에서 재활용된 핵심 광물에 대한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 그중에서도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거고요. 유럽에서도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 조치로 추가적인 정책들 그리고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유럽은 여기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생산 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향 매출 비중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까지 봤을 때 이미 2022년 12월 경제공작회의와 145 기획에서 친환경과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국의 정책 방향성의 중심이 되는 친환경 기술들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 그리고 EU 정책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턴할 때 시장을 이끌 새로운 주도주로 친환경 섹터를 주목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개장도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